새벽 4시 반. 시계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순남은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 앞에 섰다. 그 가방 속엔 여벌옷 2벌, 약봉지 몇 개,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다. 영감, 나 이제 내 맘대로 좀 살아볼게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70을 넘긴 나이에 집을 떠난다는 건 사람들 눈엔 가출일지 모른다. 하지만 순남에게는 해방이었다.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았다. 그 어디에도 이순남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남편이 떠난 뒤 큰아들 집에 얹혀 살며 손주들을 돌봤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녀는 늘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결정적인 건 며느리의 한마디였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볼란다. 새벽이 밝아오자 이순남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낡은 구두가 마당에 이슬을 밟았다. 그녀의 발걸음엔 슬픔보다 이상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순남의 젊은 시절은 바람처럼 흘러갔다. 남편은 새벽마다 막노동을 나갔고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아들 셋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널고 논밭을 돌보았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엄마, 고기 먹고 싶어. 막내의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일은 꼭. 하지만 그 약속은 늘 미뤄졌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저녁마다 듣는 라디오였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노래, 세월이 가면 그리움도 변하리라. 그 가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손님들 밥을 차리고 상을 차렸다. 울면 밥이 나오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 후 20년 동안 그녀는 세 아들을 키워냈다. 남편 대신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어머니로 살았다. 이제와 돌아보면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 그저 남이 정해준 길을 묵묵히 걸었을 뿐. 그 세월의 무게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그날 밤 부엌불을 끄려던 이순남은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였다. 여보, 나 이제 좀 답답해. 어머니가 계시면 계속 조심하게 돼. 그래도 어머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숨 좀 쉬고 싶어. 그녀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다.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보다 가슴이 먼저 부서졌다.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무 일도 없던 듯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펐다. 밤이 되자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중얼거렸다. 영감, 나 너무 외롭다. 이 집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엔 조용히 결심이 피어났다.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다음 날 새벽 이순남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편지 한 장만 남겼다. 얘들아, 너무 걱정 말거라. 잠시 내 마음을 찾으러 다녀올게. 버스 터미널엔 이른 아침 바람이 불었다. 차창 너머로 봄 햇살이 번졌다. 버스는 천천히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졌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이 꽃들 나보다 늦게 피었는데도 참 곱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혼자 여행 가세요? 그냥 좀 쉬러요. 혼자요? 예,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해요. 버스가 멈춘 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강이 흐르고 산이 감싸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작은 하숙방을 얻었다. 방 안엔 작은 창문 하나.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숨 쉬는 기분이구나. 며칠 후 그녀는 동네 시장에 나갔다. 새로 오셨죠? 반가워요. 이웃 아주머니의 인사에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마을 경로당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박용수.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제는 혼자 텃밭을 가꾸며 사는 남자였다. 도라지차 드실래요? 감사해요. 혼자 오셨어요? 예, 좀 싫어요. 그럼 친구합시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쳤다. 함께 차를 마시고 같이 마을을 걸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말에 웃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밝으시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오랜만에 거울을 본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예전의 빛이 조금 남아 있었다. 박용수는 그녀보다 2살 위였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았다. 아내는 오랜 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살아보니 조용한 게 꼭 나쁘진 않더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남편이 떠나고 그냥 사는 게 일이었죠.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시장에 함께 가고 강가를 걷고 밤엔 차를 마시며 얘기했다. 하루는 용수가 물었다. 당신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글쎄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땐 가난해도 웃음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봄비가 내리던 날 용수가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왔다. 이거 내가 캔 고구마예요. 아니, 나 혼자 먹으라고요? 당신이 먹는 걸 보는 게 내 밥맛이에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 나이에 그런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사람 나이보다 마음 나이가 중요하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 한켠이 따뜻했다. 이런 감정 아직도 내 안에 있었구나. 며칠 뒤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엔 손으로 깎은 나무 반지 2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동반자 표시예요. 그녀는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참 이상하네요. 손이 이렇게 떨리긴 처음이에요. 사람이 다시 설레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서울의 큰아들 재호는 며칠째 어머니를 찾았다. 며느리 윤정은 울며 말했다. 내가 너무한 말을 해서 어머니가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결국 아들은 마을로 향했다. 강가 벤치에서 2사람을 발견했다. 손을 잡고 해질녘을 바라보는 모습. 엄마.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얘야, 왔구나.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이젠 내 인생을 살고 싶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날 밤 아들은 찻잔 세트를 두고 갔다. 둘이서 차 한잔 하세요. 엄마가 웃는 게 오랜만이에요. 그 후로 몇 해가 흘렀다. 숨 남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용수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짧았다. 당신 만나서 참 좋았어요. 봄이 오고 강가에는 벚꽃이 피었다. 박용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순남 씨, 또 봄이 왔어요. 오늘도 당신 자리 비워놨어요. 그는 찻잔 2개를 벤치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비어 있었지만 향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다. 사랑엔 나이가 없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말이죠. 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 젖은 빛이 반짝였다.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70에도 80에도 마음이 살아있다면 봄은 다시 옵니다. 이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나로 살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